안녕하세요, 태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영상을 준비했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제 주도주를 찾고 싶어 하죠. 이 주도 업종을 찾을 때 이 극과 극은 통하더라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한국 시장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멘텀 전략과 역모멘텀 전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발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디스클레이머고요. 이 시장에 여러 가지 자산 배분 전략이 있는데, 이 자산 배분 전략 중에서 이 SRS 자산 배분이라는 게 있어요. 섹터 로테이션 전략인데, 이제 섹터가 강한 것들을 주가 상승률을 바탕으로 상대적인 강도를 가지고 투자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자산 배분 전략으로 SRS의 논문 기준으로는 이제 한 상위 3개의 업종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 전체 이제 투자 대상을 한 8개의 업종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야, 이거 업종을 좀 세분화해가지고 되어 있는 상대 강도를 계산해서 상위권을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데이터를 한 51의 업종으로 이제 코스피부터 해서 C부터 AZ까지 50개의 업종을 가지고 이제 세부 업종을 이제 50개로 나눠봤고, 겹치는 것들도 있죠. 사실 이제 100% 딱딱딱딱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을 가지고 한번 상대 강도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제 내용들을 생각하게 됐냐면, 우선 이제 데이터랑 제가 SRS 전략을 하나 가지고 있는 코드를 가지고 주고,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거를 이제 어제 이제 따로 이제 계산을 해봤고, 이거는 이제 결과를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한 건데, 이 대한민국의 어떤 업종은 딱 하나의 최고의 주도 업종만 투자를 해야 되더라. 이런 이제 내용들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 이제 내가 전체 50개 중에서 5개를, 상위 5개를 투자할 때랑, 또는 이제 요게 이제 그건데, 상위 1개만 투자할 때랑 어떻게 이제 성과가 나오냐. 그 얘기를 했더니, 상위 업종 1개를 투자할 때랑 2개, 3개, 4개, 5개를 할 때는 유의미한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1개 업종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뭔가 나는 이 업종만 보고 있어. 나는 이 업종만 보고 있어. 그런 사람들의 성과가 그래도 그 유의미하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도 이제 드러났듯이 여러 개의 업종을 바스켓으로 접근하는 게 그렇게 성과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역설로 얘기를 하면, 어떤 하나의 어떤 업종에 무언가에 꽂혀가지고 그거에 심하게 파는 사람들은 자신한테 한 번에 오는 성과가 나오는 구간이 온다 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저처럼 한 4-5개의 업종을, 상위 4-5개 업종을 깔아서 그 안에서 비중 조절을 하고 종목을 교체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결론을 이제 거꾸로 이제 해석을 하면, 종목을 계속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비중 조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상위 5개의 업종을 깔고서 우리가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1개의 업종으로 몰빵 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여러 개의 업종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 개의 업종으로 좀 더 1개 업종을 투자하는 것만큼의 가까운 성과를 내려면 매매가 필요하다는 거죠. 매매와 교체, 리밸런싱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리밸런싱에 대한 기준도 각각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유동성 공급 컨셉이랑 유동성 공급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수급이 비워져 있는 것들로 계속 교체해 나가는 전략을 하는 거가, 이 여러 가지 업종을 투자할 때 그래도 성과가 나기 위해선 그렇게 매매를 병행해야 되는 거고, 대부분의 이제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1개 업종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그래도 높다. 그러면 이제 저는 또 이제 뭘 물어봤냐면, 이 혼합 투자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상위 1개 업종이랑 하위 1개 업종을 각각 투자하는 거랑, 상위 1개와 1개, 2개 이렇게 업종을 이제 나눠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래도 MDD가 줄어듭니다. 성과는 그렇게 이제 성과가 조금 희석이 되지만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시장은 우리가 이제 퀀트도 그렇고 어떤 투자 전략을 할 때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극단적인 역모멘텀 주식이랑 업종이랑 아주 이제 강한 모멘텀 주식, 그것만 이제 가지고 있으면 성과가 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모멘텀 전략이라는 게 저는 이걸 평균 모멘텀으로 이제 계산을 했는데 이거 가속한 모멘텀이나 다른 것들로 이제 해보니까 그렇게 이제 효과가 또 있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재밌었던 건 일반 그냥 평균 모멘텀을 쓰는 게 오히려 성과가 더 업종으로는 나았었던 것 같고 가장 강한 상대 강도 한 개 업종과 약한 업종을 한 개 투자하는 거와 강한 것과 두 개를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오히려 그 섞어서 플레이하는 게 MDD가 더 낫구나. 만약에 이제 한 개만 반복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한 섹터를 그 끌고 가는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가장 약한 섹터들을 교체 매매하듯이 투자하는 방법들 모멘텀과 역모멘텀 그런 것들이 되는데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것들은 투자해봐야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테스트를 해봤어요. 상위 한 개랑 하위 두 개 업종을 33.3%로 투자하는 걸로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구글 콜앱에다가 돌려서 봤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데 맨 왼쪽 것들이 이제 2차전지 테마주. 작년에 보면은 2차전지 테마주가 이제 7월 달에 강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이런 것들을 막 뒤이어 투자를 했지만 안 됐죠. 그래서 이걸 MDD를 해지하기 위해서 반대로 이제 가장 약했던 것들을 섞어서 하니까 덜 깨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최근에 올해는 2024년도는 전력기기가 굉장히 좋았었고, 지난달 10월 달부터 이제 생명과학이나 바이오가 세지니까 11월부터는 생명과학을 본격적으로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개 업종을 후벼 파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한 개 업종만 후벼 파는 경우에는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엄청나게 높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제 이 악물고 버틸 수 있는 공부를 하든지 이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한 34%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깨지는 거죠. 이게 다시 34%를 회복하려면 거의 50% 가까이 올라야 되거든요. 주식이. 업종이 50%로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해치하기 위해서는 역모멘텀 전략을 섞어서 하면 좋고 그러지 않고 이제 모멘텀이 좋거나 어떻게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는 컨셉들을 우리가 깔고서 플레이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 데이터들을 보면서 결론을 내렸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뭐 보게 되면 뭐 생명과학이 좋더라.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